예, 안녕하십니까.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. 오늘은 그 화폐개혁과 그 부동산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디노메이션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, 우리나라에서는 이 화폐개혁이 학자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틀린 것 같은데, 어떤 학자는 2번 정도 했다 하기도 하고, 어떤 학자는 3번, 어떤 학자는 4번 정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. 이 화폐개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이제 하나가, 예를 들자면 1,000원을 1원으로 이렇게 고치는 거겠죠. 또 우리나라 그 화폐개혁 했었을 때 원을 한으로, 또 한을 원으로도 고쳤고, 고치는 화폐 단위야 정부가 정하는 건 나름 아니겠습니까? 한국 달러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, 조선시대처럼 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. 근데 이제 예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화폐 개혁을 하면 정보를 알지 못한 사람과 정보를 아는 사람과의 그런 불일치 문제로 이득을 엄청 보는 사람이 있고, 또 못 보는 사람이 있고, 또 엄청난 오판한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지금 현재 한국은행 측에서는 이 화폐개혁 얘기를 이제 꺼내는 게 우리 국격에 맞지 않다, 또는 미국 1달러당 이렇게 숫자가 우리나라 한 1,100원, 1,200원, 하여튼 1,000원 사이고, 숫자상으로 0이 한 3개씩 붙으니까 전 후진국을 빼놓고는 선진국에서 어떤 나라를 또 이런 경우는 이제 없다고 해서 하는 게 있고, 하는데 의심스러운 눈치로 많이 보신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. 이 정권 차원에서 부동산 가격을 도리어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. 올려서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거래가 안 이루어져 세금이 안 되니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이렇게 음모론적인 얘기도 나온 것 같고,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잘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고요. 이제 예를 들자면 정보의 불일치로 이러한 문제는 많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화폐 개혁을 했었는데, 서울은 예를 들어서 화폐 개혁이 됐고, 예를 들어서 보통 화폐 개혁을 실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,000환을 1원으로 고친다든지 이렇게 할 거잖아요. 근데 이것을 발표를 하고 한 달 정도 기회를 주죠. 이 돈을 예를 들어서 한 1억까지는 예를 들어서 바꿔주고, 나머지 이 현금에 대해서는 바꿔주지 않겠다. 아니면은 언제까지 가져와라. 예를 들어 지금 발표하고 한 30일까지만 바꿔줄 기회를 주겠다. 이런 것이 전제가 깔리겠죠. 또 그렇다 보면은 정당하지 못한 돈 같은 경우는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없을 게 될 거고, 그것이 정당하지 못한 돈들은 다른 방법 루트를 창해서 돈을 이렇게 자기네들이 쉽게 말하면 환산하려고 하겠죠. 이제 이런 방법. 그래서 이 정보를 모르는 지방 사람들은 화폐 개혁이 된지도 몰라가지고, 그때 당시 때는 지방에서 신문 보는 집이 쉽게 말하면 그 2장 정도나 신문을 보고 못 본 사람도 많고, TV도 보급도 잘 안 되져 있는, 라디오 겨우 보급되어 있는데 지방에는 더 모르고,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화폐 개혁이 서울에서는 해서 이제 끝나 버렸는데, 그 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는 돈인데 이분들은 시골에 내려와서 그 돈을 바꿔서 쓰는 사례도 있고, 그런 사례는 섬에 가서 한 사례는 엄청 많았었던 것 같아요. 그 종이택지 같은 돈을 들고 지방 사람들이나 섬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것을 물건으로 다 바꿔주는 거잖아요. 조금 물건 파고 아니면 하여튼 신화폐로 받는다든지, 아니면은 종택지로 신게 와서 어떤 동산을 잔뜩 사내서 현금화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죠. 그 다음에
뭐 이제 불행한 사태지만은 내 재산이 내가 뭐 토지라든지 부동산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샀는데 이게 10만 원으로 줄었다고 자기 재산이 폭락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살한 사람도 꽤 뭐 있는 걸로 나오고 뭐 그런 현상입니다. 이제 그런 현상이 뭐냐 있는데 지금 이번에 그 화폐 개혁을 이제 보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화폐 개혁을 뭐 해보고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. 다른 뭐 학자들이 했었던 거 또 뭐 신문 기사들이 했던 거 간략하게 요약하고 제 생각을 뭐 알지는 못하지만 또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만약에 화폐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. 이 화폐 개혁일 1,000원을 일환으로 했었을 때 만약에 뭐 1,750원 정도 하는 빵이나 뭐 전철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반올림해서 2환이 될 확률이 있겠죠. 그럼 물가 상승은 당연히 상승되어진다고 봐야겠죠. 그 다음에 여기 뭐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한 47,600원 정도만 하는 뭐 기차표라든지 다른 이 유사한 이런 물건들 48원으로도 할 수 있지만 통상 보통 해마다 우리나라는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. 급여가 올라간다든지 뭐가 올라간다든지 해서 거기에 맞춰서 물가도 올리니까 48원으로 고치지 않고 뭐 한산하지 않고 올린 김에 50한으로 올려볼 수도 있고 뭐 55한으로도 올릴 수도 그런 확률적인 가능성은 더 다분히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사례로 든다면 한 뭐 3억 5천5백만 원 정도 하는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35만 5천 환 정도로 이렇게 환산이 되겠죠. 예, 이렇게 돼서 금액이 안 오를 수도 있는데 보통 부동산의 그 소유자분들은 매도자분들은 보통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. 안 팔려도 팔 생각이 없어도 한번 시장에 내놓은 경향이 있습니다. 가격을 높여서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말고. 그러면 3억 5천5백을 4억 이렇게 부르게 된다고 하면 보통 통상 우리 시장에서 부동산이 3억 5천5백에서 한 뭐 어떤 좋은 호재가 나오면 지방 같은 경우 돈천이나 이 정도 올리지 않겠어요? 그러면 쉽게 부르는 3억 5천5백 정도 된다고 하면은 시장에는 3억 4천도 있을 거고 3억 5천도 있을 거고 3억 5천5백도 3억 6천도 있다고 하면 비싸게 불러봤자 우리가 현실상에서 3억 한 6천이나 7천 이렇게 할 건데 어떤 사람은 어떤 좋은 호재가 나왔어요. 무슨 한중공대가 발표됐어요. 아니면 뭐 기차역이 하나 생겨요. 전철역이 하나 생겨요. 그러면 호재를 빌미로 해서 이렇게 4억 이렇게 부르겠죠. 근데 4억 부르면 3억 5천에서 3억 5천5백에서 4억 부르면 5천만 원 갑자기 너무 많이 부른다라는 그 느낌이 머릿속에 확 와 닿겠죠. 그래서 매수자분들은 그 매수 문의가 갑자기 많이 오다가 보통 통상 문의가 많이 오지만 가격을 알아보고 그 가격에는 못 사겠다라는 게 매수자들의 대체적인 또 심리예요. 물론 또 덥석 사신 분도 있겠죠.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. 이게 환산이 돼서 화폐 개혁이 돼서 이제 35만 5천 환이 됐어요. 그러면 사람들은 그 전에 이게 착시라고 했죠. 착시적인 현상이 벌어지겠죠. 이게 원이나 환이나 이렇게 헷갈려 하겠죠. 왜냐하면은 뭐 정수기 하나라든지 무슨 조그마한 물건, 전자제품, 밥솥 하나가 35만 원이나 36, 7만 원 했는데 이게 한 40만 원짜리예요. 그럼 헷갈리고 좀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. 이때 당시 때 부동산도 매도자분이 35만 5천 환인데 이것을 갑자기 40환 이렇게 부르거나 45환 이렇게 부르더라도 많이 불렀다라는 느낌이 사람들은 못 느낄 거라 이거죠. 보통 우리가 전자제품 뭐 하나 사더라도 30만원, 40만, 50만원 크게 이렇게 그렇게 비싸다고 느끼지 않잖아요. 근데 아파트가
3억 5천에서 4억이나 4억 5천이나 5억 이렇게 한다면 급등,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다라는 그 심리적 마지노선이 형성되는데, 아마 화폐 개혁이 이루어지면 그 심리적 마지노선이 그 사람들이 그 착각에 의해서 그 많이 무뎌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가격이 호가를 많이 부르고 또 그것에 의해서 산 사람도 나오지 않을까.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좀 폭등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제 다른 뭐 주식 같은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많은 학자분들 주식시장도 오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정보의 불일치 뭐 이런 걸로 해서 급등할 수도 있고 막 어떤 정보에서 급락할 수도 있고 다시 급등, 이런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, 부동산은 대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오를 것으로 좀 예측해 볼 수 있겠고요. 그런 것으로 보면 부동산을 보유를 해서 그거의 화폐 계획에 대해서 미리 사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법이라고 봐야겠죠. 근데 이제 이번 정권에 봤을 때 저는 화폐 개혁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.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정권이 운동권 정권이고 자기네 철학이 워낙 강해서 한 번 마음 먹은 것은 강하게 밀어붙이고 한국은행 총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의지를 깔고 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전반적으로 이제 저는 보기에 그런 미래 H까지는 다 못하겠지만은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야당이 완강하게 거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, 국민들이 모르겠습니다. 대기업이나 정부는 이게 동글박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장부상 기입하는데 헷갈려 할 수는 있을 거예요. 대기업이나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. 왜냐하면 금액이 조 단위까지 나오고 거기다 무슨 또 뭐 100조 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숫자가 통합을 하다 보면, 그런데 우리 서민들은 제가 보기에 대부분 일상생활에는 10만원, 100만원, 1000만원 단위고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나 억이나 10억이에요. 크게 뭐 사고 하신 나고 하시는 분들도 뭐 100억 주변에서 이렇게 통상 우리가 만나보는 사람들은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. 근데 그 정도 숫자 가지고는 헷갈려 하지 않을 거고,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뭐 크게 저항감을 뭐 느끼지 않을 것이니까.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는 이 정권에서 하여튼 이제 못 올 거라고 보고, 또 이 정권에서 화폐 개혁을 이제 뭐 하려고 뭐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못 할 거라고 보는데, 그 화폐 개혁을 예측을 해서 부동산을 이렇게 살 필요는 뭐 없다라는 생각은 들어요. 왜 그러냐면 이제 안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. 근데 이건 저도 제 느낌이고 뭐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시는 못 하겠네요. 근데 다만 뭐냐면은 제가 뭐 이제 저도 40대 후반이긴 한데, 제 평생에서 제가 한 뭐 80 정도까지나 뭐 산다고 하면은 아직도 2, 30년 사이에 한 번 정도는 화폐 개혁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막연한 느낌은 듭니다.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걸 대비해서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내 부를 증가시키는 것에 저는 한 표를 던집니다. 그때 화폐 개혁이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부동산이 엄청나게 많이 오를 거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,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 부동산에 투자해 놓은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, 그 화폐 개혁만을 생각해서 미리 막 무리수하게 부동산을 잡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. 감사합니다.